경제학자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1등은 애덤 스미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애덤 스미스 하면 보이지 않는 손도 기억나시죠? 그런데 우리는 애덤 스미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은 애덤 스미스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혹은 오해했던 사실 두 가지를 살펴볼게요. 경제학을 처음 배울 때 항상 애덤 스미스를 먼저 배우기에 우리는 애덤 스미스를 경제학의 아버지 혹은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애덤 스미스는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애덤 스미스가 글래스고 대학의 교수였기에 글래스고 대학의 경제학과가 오늘날에도 큰 명성을 얻고 있지만 사실 애덤 스미스는 경제학과 교수도 아니었죠. 그럼 뭐였냐? 도덕 철학 교수였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걸음걸이와 말투는 좀 이상했지만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강의를 엄청 잘했다고 하네요. 이 시기에 애덤 스미스는 사람들의 감정과 행동을 연구해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도 엄청 대단한 책인데요. 도덕 감정론은 훗날 성서일의 가장 위대한 책으로 평가받는 책 중 하나인 국부론의 베이스가 됩니다. 이 책이 참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도덕 감정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영 애덤 스미스를 오해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이기적이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공명정대한 관찰자가 있다. 이러한 관찰자가 인간의 이기심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뭔가 프로이트의 초자아 개념과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책으로 애덤 스미스는 유명인이 됐고 그 덕분에 찰스 타운센드 공작의 양아들의 가정교사가 됩니다. 가정교사로서 3년간 유럽을 두루 다니며 벤자민 프랭클린, 튀르고, 프랑스와 케네 같은 당대의 쟁쟁한 사상가들과 만났고 이들은 이후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18세기는 봉건주의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태동하던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으로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늘어난 생산물을 팔 수 있는 더 넓은 시장이 필요해졌고 그렇게 자유무역이 활발해졌습니다. 이 시기 국가의 부는 금이나 은을 어느 나라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로 측정했는데요. 이걸 중상주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애덤 스미스는 이 중상주의를 무척 싫어했다고 해요. 국가의 부를 금이나 은으로 보지 않겠다는 건데 그럼 애덤 스미스는 국가의 부를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국가의 부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3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을 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지필에 집중했는지 책 내용을 고민하며 걷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16km나 걸었다는 일화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드디어 1776년 국부론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국가의 부는 노동에서 나온다고 결론지었어요. 그래서 국부를 모든 국민이 연간 소비하는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의 양으로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치는 노동에 의해 생기므로 상품의 가치는 생산하는 데 들어간 노동량이 좌우한다고 봤죠. Yes, I think a lot of people misunderstand Adam Smith.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영국 애덤 스미스 연구소 소장 에이먼 버틀러는 애덤 스미스가 가난한 사람들을 지지했었다고 단언합니다. 애덤 스미스가 시장 개방을 신봉하는 이유도 빈곤층 때문이라고요. And so they say, well, that means that he was clearly in favor of big rich people being able to do what they want. 핀 공장 이야기는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동자 한 명이 하루 동안 만들 수 있는 핀의 양은 20개였는데 제조 공정을 18개로 나누고 10명이 분업해서 작업을 했더니 생산량이 200개가 아니라 무려 48,000개로 늘었다는 이야기죠.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즈를 보면 분업은 인간을 기계처럼 만들었다고 비판했지만 애덤 스미스의 분업은 산업혁명으로 기계와 경쟁해야 했던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었죠.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애덤 스미스의 이론을 시도 때도 없이 그들의 입맛대로 끌어다 사용했습니다. 그로 인해 스미스의 사상은 많은 오해를 받게 됩니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자유무역을 신봉하고 거대 정부를 반대하고 자유시장을 지지했습니다. 그렇게 애덤 스미스는 부자들 편이라는 오해를 받았지만 애덤 스미스는 분명하게 개인의 경제적 이기심은 사회의 도덕적 한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덕감정론에서 이야기한 공명정대한 관찰자의 역할을 믿었던 거죠.
결코 끝없는 인간의 이기심을 옹호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빈민에 대해 연민을 느꼈고 부자가 아닌 대중을 돕는 최선의 길로서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했던 겁니다. 인간은 이기적이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있고 이기적인 행동도 공공의 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실제로 애덤 스미스는 이런 말을 했죠. 국민의 대부분이 가난하고 비참하게 산다면 그 나라는 부유하다고 말할 수 없다 라고요. 더 나아가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을 특정 국가를 위해 쓴 것 같지가 않아요. 원제를 보면 웰스 오브 네이션스로 복수형이죠. 그러니 애덤 스미스가 오늘날의 지구를 본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책을 썼는데 자신의 아이디어가 1% 부자를 위해 악용되고 99%가 고통받고 있으니까요. 다음 편에서는 고통받는 99%의 노동자들을 위해 책을 썼던 사상가 칼 마르크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계 없는 학교였습니다.